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책을 한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재발견으로 해가지고요. 제 인생을 바꾼 책이기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들 중에 가장 메인 과정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여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과정을 마치고 돌아가서 많은 인생도 변화하고,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알게 된 그 계기는 지인하고 대화를 나누다가요, 제가 성공에 대해서 물었든지 하여튼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 그 책대로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뭔데요 라고 하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들었던 이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책을 샀고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진짜로 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책을 3시간 만에 강의를 마치고 그 강의한 동영상을 그 1시간 반씩 해가지고 두 타임에 걸쳐가지고 3시간에 걸쳐가지고 강의한 것을 한국 리더십 센터에다가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들어와 보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것이 제가 한국 리더십 센터의 전문 교수가 되고, 지금 현재는 제가 하고 있는 많은 과정들 중에 가장 메인 과정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되었고, 더불어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코비 박사가 2가지 당부를 해요. 그 당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책을 한번 보고 책꽂이에 꽂아두는 그런 책으로 쓰지 말아달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독서력이 이렇게 있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책이 아주 두껍거든요. 두껍고 내용들도 좀 처음 보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보고 그냥 꽂아두는 책으로 쓰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당부를 하느냐 하면은, 교사의 입장에서 봐달라는 거예요. 교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교사는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는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우게 되면 훨씬 더 깊게 들어간다니까요. 저는 이게 그 당시에도 강사였기 때문에 강사의 입장에서 이 책을 보니까 이거 보면 이 개념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속 와닿는 것도 있고 덜 와닿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봤기 때문에 훨씬 더 깊게 들어와 있었고, 이 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책이 말이죠, 또 영어가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영어가 어떻게 되죠?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는 7가지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역이 된 거죠. 뭐가 성공하는으로 의역이 되어졌을까요? Highly effective people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고도로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렇게 했으면 책이 많이 안 팔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비 박사한테 허락을 받고 이것을 성공하는으로 이렇게 한국에서는 의역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책은 고도로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효과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정리가 나옵니다. 그 효과성하고 사천쯤 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효과성이 나오면 효율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효율성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좀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되거든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넣고 많이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을 중시하는 그 단기적인, 그 순간적인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효과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효과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니까요. 과정도 중요해요. 그리고 효율성은 단기적이라면 효과성은 장기적인 거예요. 이 탁월한 결과를 오늘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은 어떻습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친구들은 평소에는 놀다가 시험 닥치면은 어떤 쪽지 공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가지고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넣고 투자를 하고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시험에 닥쳐가지고 하는 쪽지 공부, 그런 건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1학년 때도 1등하고 3학년 때도 1등하는 이런 친구들은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 공부를 하기보다는 평소에 애복습을 잘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탁월한 결과, 1등이라는 결과를 이번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도 계속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단기적입니까? 장기적입니까? 장기적이죠. 하는 일은요. 하는 일도 다들 장기적이죠. 그러면은 장기적인 일과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효율성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나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대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효율성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효율성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효과성의 뿌리가 도대체 뭐냐? 효과성의 뿌리는 내적 성품이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또 효율성,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내적 성품과 외적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격을 퍼스널리티라 그러고요. 성품을 캐릭터라 그럽니다. 그런데 퍼스널리티, 캐릭터, 이것을 어떤 책에서는 다들 인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인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퍼스널리티는 좀 남들한테 어떻게 비치는지 이미지나 스킬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 캐릭터 성품이라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정직하고 성실하고 어떤 그죠 용기가 있고 어떤 로얄티가 있고 이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신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내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적인 성격, 남들한테 어떻게 비치는지 하는 어떤 매너가 좋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who am I?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내적인 성품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효과성의 뿌리는 견고한 내적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견고한 내적 성품이 있어야지만이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남들한테 어떻게 비치는지 이미지 이런 부분만을 이렇게 외적 성격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면 항상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효과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효과성의 뿌리는 뭐라고요? 내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정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수고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성수고 연속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레벨이 있는데 의존성, 독립성,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남들하고 비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 그런 사람은 의존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의존성에 있는데 항상 뭔가 일이 있으면 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의존성 상태에서 습관 1번, 2번, 3번을 익히게 되면은요.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개인의 승리를 거두면서 독립성 상태로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성이 의존성보다 높긴 하지만 최고 높은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런데 독립성에 있는 사람들이 습관 4번, 5번, 6번을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요, 대인관계의 승리를 거두면서 상호 의존성 상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러치고 있는 것은 습관 7번이 또 자기 세신의 그런 어떤 습관으로 이렇게 있는, 그리고 나면은 또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원칙과 가치라는 말을 합니다.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에 대해서. 자, 패러다임이 뭐냐면요.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것이 세번앱이 하신 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시두겟 사이클 또는 시두겟 모델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보는 시각이 하는 행동을 낳고 하는 행동이 얻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고 부정적인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얻고자 하는 이 결과는 이미 바라보는 시각 속에 잉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잉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가지고 지혜, 감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옛날엔 농경화 시대, 산업화 시대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제대로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이지 않겠죠. 네.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해도 하는 듯 안 되고, 일었을 듯 넘어지고, 될 듯 안 되고, 그죠? 이어질 듯 끊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는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나의 시각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중요한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원칙 중심에. 제가 강의 중에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세상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놓으면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그 자전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고, 거짓말을 자꾸 하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신뢰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은 자연의 법칙과 같이 이 불변이에요, 불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칙들이 예전에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지금만 그렇겠습니까? 예전도 그랬던 거죠. 한국만 그렇고 외국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불변이라니까요. 자연의 법칙과 같이. 그래서 어떤 그런 원칙이 있다. 그래서 세븐 헤빗을 한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세븐 헤빗은 어떤 종류의 리더십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총론으로서 그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강론으로 이 7가지 습관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 바탕을 두고 들어가는데 이제 첫 번째 습관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습관이 영어로 be proactive라고 되어 있어요. 주도적이 되라. 직역을 하면 주도적인 인간이 되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나의 삶을 주도하라 이렇게 좀 의역을 했죠. 의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습관 1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습관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극과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도적인 사람하고 반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사적인 사람들은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도적인 사람은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극과 반응이 있는데 이 자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말이죠 오해할 수도 있고 나를 험담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자극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지만 이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과 자유가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죠. 그런 힘을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프로액티비티 주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Last Human Freedom,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이 빅터 프랭클 그 오스트리아에 살았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자극은 선택할 수 없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는 그 힘과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 주도성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이 반사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요. 반사적인 사람들. 그 자극이 오면 즉각적으로 말이죠. 어떤 이게 반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사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걸 지켜내지를 못해요. 반사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자극이라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힘과 자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여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선택의 자유, 이 공간이 아주 큰 거죠. 성공자들은 대부분 이 공간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는 공간이 존재한다. 이게 습관 1번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깨어나야, 그 주도성이 깨어나야지만이 다른 습관들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도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다른 습관들을 선택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뭔가 힘과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도적인 사람들은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주도적인 언어를. 그리고 반사적인 사람들은 반사적인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반사적인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주도적인 사람인지 반사적인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도적인 사람들은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향력의 원 안에 머무른다는 거죠. 영향력의 원은 어떤 자기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영향력의 원이라고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뭔가 이렇게 예복습을 뭔가를 시험을 앞두고 내가 하겠다. 또는 내가 지금 워크샵을 하는데 워크샵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죠, 로또 복권에 당첨되겠다. 날씨, 교통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사적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관심의 원에 집중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도적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에 집중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변한 자라는 것이 있어요. 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븐헤빗 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신도 변한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떤 변한 자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을 많이 세웁니다. 그게 습관 1번이에요. 습관 1번이고, 그 다음에 습관 2번에 들어가면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Begin with the end in mind. end in mind. 앞자를 따가지고 EIM. 우리 교수들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오늘의 EIM은 뭡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곤 했는데, 하여튼 습관 2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습관 2번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2번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2번 창조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이전에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며 삶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삶의 끝은 죽음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해주길 바라주면 좋을까? 이런 어떤 끝을 생각을 해보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런 끝은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의미 있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삶의 끝은 그 죽음이지만은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어떤 끝을 상상을 하는 사람이 더 어떤 계획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모든 것은 2번 창조가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창조를 정신적 창조라 그래요. 2번째 창조를 실제적인 창조라 그러거든요. 제가 있는 이 황토집도 말이죠. 뭔가가 이 황토로 짓겠다는 설계도, 즉 정신적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부들이 와서 실제적인 창조를, 그런 정신적 창조 그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2번 창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것도 말이죠. 내가 이번에는 이게 책의 재발견으로 해가지고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이걸 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네. 한다면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 이걸 정신적으로 그래도 상상을 하고 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은 두 번 창조가 된다는 이 투 크리에이션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정신적 창조를 잘 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창조를 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적 창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 삶의 사명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명서. 어쨌든 하여튼 그 사명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습관 2번이고요. 습관 3번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냐면 습관 3번에는 그 소중한 것 우선하라, 먼저 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Put first things firs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코비 박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7가지 습관 중에 어떤 습관이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하니까 3번 습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것 우선하기라는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사실은 두꺼운 책이 한 권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습관 1번, 2번, 3번의 관계는 어찌 되었냐면은 1번은 You are the creator of your life. 네 인생의 창조주가 너라는 그것을 자각을 하는 것이 습관 1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도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라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 주도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다른 습관들을 창조를 못 해나간다니까요. 다른 습관들을 선택을 못 해나가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내 인생을 창조를 해나갈 수가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창조주가 나라는 것이고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인 것 같으면은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좀 멋진 것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멋진 것을 창조하고 싶죠. 그러면 멋진 것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뭐라고요? 창조에는 두 번의 창조, 투 크리에이션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무슨 창조? 정신적 창조. 두 번째 창조는 실제적인 창조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신적 창조를 하는 것이 습관 2번이라니까요. 그게 사명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명서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것을 실제적인 창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적인 창조를 하는 것이 습관 3번이거든요. 습관 3번은 시간 관리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왜 시간 관리를 이 실제적인 창조의 습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채소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소율의 법칙. 채소율의 법칙은 뭐냐면은 채소 자원이 최종 생산량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레미콘을 만드는데 다른 모래, 시멘트, 자갈, 물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10이라는 양이 있는데 한 요소, 그러니까 만약에 시멘트가 5밖에 없어요. 그러면 10이라는 레미콘의 양을 만들어내겠습니까? 5밖에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5밖에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그 채소 자원이 최종 생산량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최종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 가장 최소 희소 자원이 뭘까요? 피터 드러크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CEO에게는 더 말할 것 없고요. 시간이 가장 희소 자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실제적인 창조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드러크는 시간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타임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왼쪽으로 갈수록 긴급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1, 4분면 Q1이라 그러는데요. Q1, 1, 4분면은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고 2, 4분면은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이고 3, 4분면은 긴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4, 4분면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이걸 보여주고요.
몇 사분면에 집중을 해야지만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거의 반반 정도가 나오는 것이 1사분면 아니면은 2사분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좀 자기 개발 어떤 이게 책도 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2사분면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1사분면에 집중을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사분면은 긴급한 일들이거든요. 물론 긴급한 일을 차가 부서졌는데 안 고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런 어떤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만 계속 찬다고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일조차도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일을 1사분면 일을 줄여나가야 돼요. 줄여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1사분면의 일들은 저절로 1사분면의 일들이 되어진 걸까요? 아니면 어디 다른 사분면에서 밀려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밀려왔어요. 2사분면에서 밀려왔다는 거예요. 1사분면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인데 아래는 중요하지 않고 위에는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물론 아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죠. 있죠. 그렇지만 평소에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예방접종 잘하고 이 뉴트리션 어떤 이거 케어를 잘 했더라면은 갑자기 아플 확률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겠죠. 차량에 대한 메인터넌스도 이렇게 관리도 이렇게 평소에 잘 했더라면 전부 다 2사분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될 확률은 고장이 날 확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2사분면의 삶을 삽니다. Q2 라이프를 산다니까요. 사람들은 왜 1사분면에 빠져 살아갈까요? 1사분면에 빠져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얘기 들어봤죠? 버뮤다 삼각지대에 빠진 비행기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어요. 뭐냐면은 타임 매트릭스 상의 버뮤다 삼각지대를 1사분면, 4사분면, 3사분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살아가게 될까요? 제가 보건대는요. 첫 번째로는 2사분면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평소에 예복습을 잘해라 미리 하라고 하지만 그 애들이 와닿지 않았던 거죠. 와닿지 않았던 거죠. 네.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그 샵을 내가지고 안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 거죠.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것도 말이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1사분면의 삶만 살아갈 것 같으면 제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고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1사분면의 일이 없는 것 때문에 친구 불러내가지고 술을 마신다든지 그렇죠. 번개 미팅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번개 미팅 같은 거는 1년에 거의 한 번도 안 나가거든요. 왜? 2사분면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여튼 1사분면의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사분면 일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2사분면에 집중해가지고 1사분면의 일이 안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든지 사람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사분면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어가 시스템 속에서 일이 자동적으로 해결하게 하도록 하고 또 사람을 길러내는 것도 단기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길러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이런 일들을 그 사람이 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자꾸 줄여나가야 되거든. 시간 관리의 핵심은 3, 4분면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 4분면에 대해서. 여기는 내한테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긴급성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번개 미팅 좀 하자라고 하면 그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이사분면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굳은 서원이 있는 사람만이 3, 4분면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습니다. 4, 4분면은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다 여기에 오래 머무르면 인생의 루저가 될 줄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1, 4분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2, 4분면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1, 4분면의 일을 줄여나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3, 4분면에 대해서 이게 노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를 하려고 그러면 2, 4분면에 엄청난 여러분들의 가치 부여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이게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요즘은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워크숍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심도 있게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습관 3번까지를 마치게 되면은 뭐라고요?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